사과의 주요 영양 성분은 식이섬유와 유기산인데요. 유기산은 주로 사과산과 구연산이 들어있어 과즙은 풍미와 상쾌함을 줍니다. 식이섬유질은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소 팩틴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장 건강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수분 함량도 많아서 사과는 겨울철 간식으로 적격인 과일입니다. 하지만 사과 효능은 먹는 방법과 조리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장 속 노폐물 제거에 뛰어난 효능을 지닌 사과 조리 방법과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유기농처럼 먹을 수 있는 올바른 사과 농약 제거 방법입니다. 먼저 사과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사과는 껍질째 같이 먹어야 한 개를 모두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사과 세척은 조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과는 껍질 속에 장 속에 쌓여 독소를 만드는 노폐물 제거에 좋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으므로 포기할 수 없는 음식 재료입니다. 따라서 장 속 찌꺼기 배출을 위해서는 사과 껍질을 꼭 같이 섭취해야 합니다. 맑은 물 1리터를 받아서 밀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덩어리가 없도록 풀어줍니다. 이때 소금 한 티스푼을 같이 넣어 모두 알갱이가 없도록 녹여줍니다. 미국 화학지 나노 레터스에 발표된 연구 자료입니다. 사과는 씻는 것만으로는 농약을 완벽히 제거하기 어려운 과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고급 이미징 기술을 활용하여 낮은 농도의 일반 농약을 탐지했는데요. 그 결과 사과는 껍질에 뿌려진 농약이 과육까지 침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과를 섭취할 때 건강 관련 지침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진행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과를 씻을 때 권장되는 방법보다 사과는 껍질을 제거했을 때 농약의 잔류물을 거의 모두 제거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유기농 사과처럼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사과를 먹으려면 꼼꼼한 세척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과를 넣고 소금 밀가루 물에 푹 담가 10분 동안 기다려줍니다. 사과 껍질에 침투한 농약이 제거될 것입니다. 이어서 꼼꼼히 문질러주고 묻어있는 밀가루 물을 헹궈주면 사과 껍질에 남아있던 농약 성분은 상당한 부분 제거가 됩니다. 이 정도만 씻어도 사과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로 조리 단계에서 사과 껍질에 조금 남아있는 농약마저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과에 끓인 물을 부어 위아래를 돌려가면서 익힙니다. 이 방법은 속 과육은 익지 않고 사과 껍질만 익으면서 농약이 제거되는 방법인데요. 혹시 세척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사과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채소나 과일을 살짝 데치면 농약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산물을 가열하면 잔류 농약 성분이 줄거나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채소나 과일을 데치면 농약이 65% 이상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데치는 시간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물에 넣어 데치거나 조리용기의 뚜껑을 열고 가열하면 과일에서 더 많은 농약 제거 효과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껍질만 있기 때문에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C의 손실은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박상철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소장은 농산물을 데치는 실험을 했는데요. 농산물을 3분 이내로 데치면 열에 약한 비타민C는 20%가량만 손실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칼슘, 칼륨 등 미네랄 성분과 식이섬유 팩틴은 몇 배로 늘어나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재료가 됩니다. 식약처에서 과일류 4,776건의 잔류 농약 성분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99.81%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극미량만 남아있었다는 조사 내용입니다. 또한 기준치를 초과했더라도 세척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수농가에서 사용 중인 농약은 몸 안에 거의 축적되지 않도록 연구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노폐물을 배출하여 장 건강에 좋은 사과 디저트 만들기입니다. 재료는 사과 1개, 올리브유 2숟가락을 준비합니다. 먼저 사과를 잘게 갈아줍니다. 주스처럼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이 서서히 오르며 소화는 잘 되고 포만감은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갈아놓은 사과에 올리브유 2숟가락을 넣습니다. 골고루 저어서 사과와 올리브유가 잘 혼합되도록 해줍니다.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 베타카로틴은 10%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는데요. 기름으로 조리하여 같이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60%로 높아집니다. 병에 담아서 밀봉하여 냉장고에 두고 공복에 하루 3번을 먹습니다. 식사 때 같이 섭취해도 되며 아침, 점심, 저녁밥을 먹을 때 반찬이나 디저트처럼 먹어도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 생채소나 생과일을 즐겨 먹는 사람이 많은데요.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대학 의학부의 마에다 히로시 교수의 연구 자료입니다. 생채소나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C는 전부가 우리 몸에 흡수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생으로 섭취했을 때 흡수되는 비타민C는 많아야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C는 단단한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채소나 과일의 세포벽은 씹는 정도로는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과일로 먹으면 사과 속 비타민C의 대부분은 체내를 그냥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현미경으로 대변을 관찰해보면 섭취한 채소나 과일의 세포 모양 그대로 변 속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에다 교수는 끓는 물에 녹아나온 유효 성분의 양은 생채소나 생과일과 비교했을 때 많게는 100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는 때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성분의 효능은 더욱 놀랍습니다. 익으면서 형성되는 성분은 펙틴 섬유질이 늘어나고 없었던 비타민류나 칼슘 등의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카로틴 등 수십 종류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성분은 면역력을 결정짓는 대장 등 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암, 심장질환, 뇌질환의 3대 질병과 노화 현상을 초래하는 활성산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따라서 사과를 살짝 익혀서 섭취하면 장 속에 가득한 노폐물을 배출시켜 독소를 쌓이지 않게 하여 건강 지속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럼 사과 디저트 잘 드시고 장 건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시청 감사합니다.